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백신 접종 완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1차 접종하고요. 오늘 우리 직원들과 함께 2차 접종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어제 밤에 좀 잠을 설쳤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한 상황인데 2차 접종하고 나서 좀 해롱거리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네요. 아무쪼록 별일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합니다. 자, 백신 2차 접종을 앞둔 7월 13일 오미줄 읽어주는 남자 바로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제 이러한 인용구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미주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버진 갤럭틱이 주말 동안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있었잖아요. 바로 창립자인 리차드 브랜슨이 토요일날 직접 시범 여행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버진 갤럭틱을 타고 우주여행을 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꿈같은 상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보시면요.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15.49%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요. 사실 주식시장이 마감될 때까지 17%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나코드 제뉴이티라는 기관의 애널리스트죠. 켄 허버트 그리고 오스틴 몰러에 따르면요. 그 이유를 아마도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였냐면 이번에 성공적으로 창업자가 리차드 브랜슨이 그 시범 여행을 마치고 나면 그 커다란 이제 발표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티켓 세일을 개시한다. 그리고 이 티켓은 얼마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언급이 없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나코드에서는요 아직까지도 바이 레이팅을 유지해 주고 있고요.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지금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티켓 가격은요 25만 달러에서 뭐 20만 달러 정도에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새롭게 그 판매를 개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가격을 올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만 달러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버진 갤럭틱이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챌린지는 뭐냐면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는 거겠죠. 그리고 2022년부터 드디어 이제 우주 여행을 제공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러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이 될런지 빨리 플랜이 나와줘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그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요 한 1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가 되지 않으면서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급락한 계기는요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버진 갤럭틱이 유상증자를 발표했거든요. 어제 500밀리언 달러니까 5억 달러죠. 5억 달러 정도의 유상증자 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어제 만약에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막 20-30% 정도 올라가면 매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이제는 좀 주가가 조금 더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더 떨어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내년에 이제 우주여행이 상용화되는 데까지 좀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겠다. 이러한 식으로 투자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어제 버진 갤럭틱 말고요 한 종목이 더 폭락을 했습니다. 바로 프로테라였는데요. 프로테라가 17.54%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한번 기웃거려 봤는데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펙하고 지금 합병을 해서 재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공매도가 몰리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프로테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어제 테슬라의 주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4%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4.38%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어떤 소식이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법정에 서게 됐다. 2.6 빌리언 정도의 소송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요. 예전에 솔라시티랑 이제 합병을 했잖아요. 이때 솔라시티를 합병한 이유가 테슬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합병을 한 거다. 이러한 그 이유를 가지고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만한 가치는 없다. 그냥 일론 머스크 흠집 내기 정도의 그 가십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4% 이상 상승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유럽 쪽의 뉴스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Tesla stock and Volkswagen should get boosted by this electric vehicle subsidy extension. Here's how. 테슬라의 종목, 그 주가, 그리고 폭스바겐의 주가는 이번에 부스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렉트릭 비이클, 전기차의 서브시디라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을 얘기합니다.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살 때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내주는 거죠. 이런 서브시디가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부 보조금이 연장이 된 나라는요,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를 자랑하는 나라잖아요. 따라서 커다란 호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일이요, 이번에 전기차의 보조금을 4년이나 연장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 연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소식은 부스트를 할 것이다. 그 종목의 주가를 올려줄 것이다. 특별히 복스바겐 그리고 테슬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번에 스위스뱅크 UBS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독일의 경제 그리고 에너지 부서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다는 거죠. 7월 8일 날 발표가 났는데요. 서브시디의 규모는 9천 유로가 나와 있습니다. 9천 유로면 사실 $10,000가 넘어가는 굉장히 커다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만 이 보조금이 나가냐면 전기차의 가격이 4만 유로 이하일 때, 4만 유로 이하라는 것은 뭐 테슬라의 그 모델 3 같은 것은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2025년까지 이렇게 $10,000가 넘는 서브시디를 받으면서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원래는 이 보조금은요,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4년이나 연장을 해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테슬라 그리고 폭스바겐의 주주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공유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전기차의 순위를 보내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전기차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노르웨이였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모델 3가 2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6.4%라는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서요. 자, 그런데 독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독일이 4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차의 보급률이 4번째로 높은 나라가 바로 독일인데요. 이번에 이제 서브시디가 4년간 연장되면서 이 순위가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자, 독일은요, 전체 자동차에서 지금 9.7% 정도가 그 배터리로 운영되는 바로 전기차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위를 보니까 1위, 2위는 다 복스바겐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3위는 현대가 올라가 있네요. 코나라는 모델이 올라가 있는데 테슬라는 3위 안에는 속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그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특정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기차 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현대차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은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주식 매매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ETF 중에 하나가 이번에 페이스북 그리고 월마트의 주식을 많이 매도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그 ETF 중에 크라프트 AI Enhanced US Large Cap Momentum ETF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티커 네임은 AMOM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이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한국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그런 ETF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술력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ETF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라지캡이니까 시가총액이 좀 큰, 그리고 또 모멘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을 사고요. 모멘텀이 좀 떨어지면 이렇게 매도하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ETF인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어제 페이스북 그리고
월마트를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매수한 종목이 AMC 엔터테인먼트. 따라서 굉장히 좀 단타를 좋아하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그 인공지능이 이번에 매도한 것은요, 페이스북 그리고 월마트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홈디포도 팔아버렸고요. 그리고 어도비도 팔고,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이번에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요, 조금 좀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을 굉장히 잘 예측을 해서 좀 곽강을 받은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이 ETF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보유량이 많은 종목이 매치그룹. 매치그룹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데이트 상대를 찾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많은 것은 폴티넷. 폴티넷은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장 비중이 많은 종목은 오릴리 오토모티브라고 합니다. 오릴리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의 부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죠.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지금 한국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가장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미준 패밀리 분들 중에서 유전자 가위라든지 유전자 시퀀싱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제 유전자 관련 기업이 전반적으로 주가의 하락을 보여줬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인텔리아가 3%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도 2.48%, 그리고 에디타스 같은 경우는 5% 넘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유전자 기업들이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이유는요, 어제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WHO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죠. 그 전 세계 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어제 권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권유를 했냐면요, 이제부터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그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그런 치료법 연구는 우리가 좀 레지스터를 하다, 등록을 하면서 공개를 하자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비윤리적이거나 아니면은 안전하지 않은 리서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했던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유전자 관련된 연구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순조롭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전자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전자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 한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좀 여러 종목에 나누어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유전자 ETF에 투자를 한다면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원하는 그 투자의 방향이 ETF보다는 이게 종목 투자를 좋아하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괜찮이 즐기는 편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유전자 기업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느 기업이 좋은지 좀 확신이 쓰지 않는 분들께서는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유전자 관련 ETF 3개 정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면은 그 ARK에서 운영하는 그 제노믹 레볼루션 ETF라는 게 있습니다. 티커는 ARKG고요. 지금 보시면은 1년 동안 54.2%나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개에서 50개 정도의 그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 ETF고요. 보시면은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0.75%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금액의 0.75%를 매년 수수료로 납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ETF는 좋은 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그 규모가 큽니다. 9.28 빌리언이나 되는 자금을 운영하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ETF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ETF는요, 글로벌 엑스 제노믹스 바이오테크놀로지 ETF입니다. 티커 네임은 GNOM이고요. 지난 1년 동안 27.3%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40개 정도의 종목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자금이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243.9 밀리언 정도를 운영하는 그런 소규모의 ETF다. 왜냐하면 지금 론칭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인셉션 데이, 그러니까 지금 상장한 게 2019년 4월 5일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 2년 정도밖에 운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애뉴얼 피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하죠. 보시면은 50 베이시스 포인트니까 0.5% 정도를 지금 애뉴얼 매년 납부하시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ETF는 iShares Genomics Immunology and Healthcare ETF입니다. 티커는 IDNA고요. 1년 동안 26.1%
12.2%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면요. 49개 정도의 종목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AUM이 322.6 밀리언이다. AUM이라는 것은요. Asset Under Management입니다. 따라서 이제 운용 자금을 얘기하는 거죠. 322.6이니까 그렇게 규모가 큰 그런 ETF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수수료 같은 경우도 저렴합니다. 47 베이시스 포인트니까 0.47%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네요. 4개입니다. Investor Dynamic Biotechnology and Genomic ETF입니다. 티커는 PB이고요. 보시면은 1년 동안 26%라는 성장을 보여줬고요. 31개의 종목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운영하는 자금의 규모는 293.1 밀리언이다. 따라서 지금 그 아크 인베스트에서 운영하는 ETF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자금이 작은 규모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ETF는 운용 그 자금이 얼마나 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ETF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익스펜스 레이시오는 0.58%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4개의 ETF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ETF 그리고 아이쉐어에서 운영하는 ETF는요. 보니까 인덱스 ETF입니다. 따라서 그 액티브 ETF가 아니라는 거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목을 정해놓고 이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글로벌 X 제노믹 앤 바이오테크놀로지 ETF 그리고 가장 처음에 소개드렸던 ARK에서 운영하는 ETF ARKG 같은 경우는 액티브 ETF다. 따라서 펀드 매니저가 좋아 보이는 종목을 더 매수하고 좀 보유 비중을 늘리고 좋지 않은 종목이 있으면 제외도 하고 이러한 액티브 ETF라고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퀘어 관련해서 굉장히 짧은 기사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잭도시 confirmed Square is building a Bitcoin hardware wallet. 잭도시가 확인을 해줬다. 스퀘어가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뭐를 만들냐면요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 월렛 지갑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드웨어 월렛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월렛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따라서 실제로 장치가 존재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USB 그 스틱이라 그러죠.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장비에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담아서 저장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드디어 출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그 2주 전에 스퀘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분석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거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스퀘어의 주가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대박이 나면 스퀘어도 역시 계속해서 좋은 성장을 보여줄 것이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폭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퀘어의 주가는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 더 지금 잭도시는 그 비트코인에 많은 열정을 쏟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는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이제 2분기 어닝 실적이 드디어 발표되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그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창출하게 될지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ldman says bet on these stocks with expanding profitability into earning season. 골드만삭스가 얘기해 주기를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그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거든요. 왜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주식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컨 쿼터 2분기의 어닝 시즌이 드디어 시작이 된다. 자,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기를요. 투자자들은 포커스를 어떠한 기업에 맞춰야 되냐면 프로핏을 보호할 수 있는 따라서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골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면요. 지금 비용 부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가진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쉬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배송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급격하게 쇼티지 현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 현상은 지금 노동력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반도체 부족 현상, 품귀 현상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러한 모든 재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지금 투자해야 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하에서는 어떠한 기업들이 잘 나가냐면 프로핏 마진이 높은 기업들이 앞으로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일단 프로핏 마진이 두 번째로 중요한 팩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뭔지 살펴봤더니요, 에퀴티 듀레이션. 에퀴티 듀레이션이 뭐냐면 이렇게 회수 기간을 얘기하거든요.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 이 의미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캐시플로우가 좋은 기업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캐시플로우가 좋은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프로핏 마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같은 경제 상황에 있어서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개 주식을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는데요. 자, 이렇게 주식을 선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프로피터빌리티를 익스펜딩,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스톡을 선별했다고 합니다. 일단 S&P 500에 들어가는 기업들만 지금 대상으로 했고요. 그 중에서 평균적인 그 넷 마진이라는 것은 프로핏 마진이거든요. 따라서 순이익률이 평균 이상인 종목들만 지금 선정을 했고요. 또한 2020년에 그 그로스가, 그러니까 수익률이 0.5% 이상 올라간 종목들, 그리고 향후 2년 동안도 계속 0.5% 이상 그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선정해서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들 10개 종목들의 평균 그 프로핏 마진이요 26%에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S&P 500의 평균 그 프로핏 마진은 13%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평균 마진보다 2배 정도 높은 종목 10개를 이번에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브로드컴이고요. 두 번째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세 번째가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네 번째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고요. 다섯 번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 다음에 머크 앤 코도 있고요. 필립 모리스, 유니온 패시픽, 그 다음에 뉴몬 코퍼레이션, 마지막으로 프리포트 맥모란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참고만 하시고요. 이거 그대로 따라서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는요, 조금은 스페셜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미주은의 방송이 조금 분량이 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작은아마 선물이 됐으면 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마지막 기사는요, 성장주를 선별하는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요, 더 모틀리 프리라는 기관에서 만들어준 굉장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Investing in Growth Stock,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하는 법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일단 성장주가 뭔지부터 살펴보면요, 성장주는 회사들을 얘기하는데 이 기업들은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어닝의 성장이 보통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가치주에 비해서 성장주들은 좀 비싸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PE 레이시오라든지 PS 레이시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일반 가치주 아니면은 평균적인 그 주식들보다는 굉장히 비싸다고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주식들이 보통 성장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주고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성장률, 매년 어느 정도 매출이 성장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쇼피파이가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될 것 같은데, 지난 3년 동안 매년 매출이 183%나 성장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따라서 전형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뭐 알리바바가 63%, 스퀘어도 63%, 메르카도 리브레 58%, 페이스북 48%, JD.com 29%, 뭐 이러한 주식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하는 한 가지 방법은요, ETF가 가능합니다. 뱅가드 스몰캡 그로스 ETF라는 게 있는데요. 티커 네임은 VBK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종목 선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ETF를 통해서도 성장주에 투자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조금 재미있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직접 성장주를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내용에 조금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장주를 투자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트렌드입니다. 지금 시장에 어떠한 시대적 트렌드가 있는지를 간파하고요. 이 트렌드에서 가장 포지셔닝이 좋은 기업들을 선정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competitive advantage,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선택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경쟁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조금 이따가 나오게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마켓의 규모가 큰, 따라서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그런 종목들은 배제를 하고요. 커다란 그 마켓에 뛰어든 이런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시장의 트렌드부터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가 맞서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의 모든 트렌드가 포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이커머스는 뭐 알리바바라든지 JD.com, 메르카도 리브레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디지털 애드버타이징, 즉 디지털 광고죠. 디지털 광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이라든지 알파벳이 굉장히 높은
마켓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죠. 디지털 페이먼트 결제, 디지털 결제 같은 경우는 스퀘어라든지 페이팔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클라우드는 아마존, 셀즈포스,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가 리모트 워크이죠. 즉 원격 근무 같은 경우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인 트렌드다. 따라서 중 같은 종목이 굉장히 좋게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경쟁력이 좋은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좋다는 것은요. 다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가장 좋은 예잖아요. 사용자의 수가 늘면 늘수록 그 기업의 그 어드밴티지가 넓어지는 이러한 기업들을 선택하라.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과 종목 공부할 때 네트워크 에펙트를 낼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이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스케일이 큰 그런 종목을 선택해라.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죠.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 스위칭 코스트 있는 종목이 유리하다. 하이 스위칭 코스트는 뭐냐면요. 이 기업을 이용하다가 그 사용자가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비용이 높은 이러한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쇼피파이가 될 수 있겠죠. 쇼피파이는 이커머스, 온라인 세일을 하는 그런 기업들, 상인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쇼피파이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미 온라인 샵을 구축해 놨는데 거기에 또 애드레스까지 있잖아요. 웹사이트 주소까지 있는데 이 웹사이트 주소를 버리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기에는 너무나 포기해야 될 게 많죠.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것을 우리가 스위칭 코스트가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의 경쟁력을 가진 종목을 우리가 좋은 트렌드를 가진 시대적 추세에서 선별하면 앞으로 성공적인 성장주를 선택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마지막 영상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 중에서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트레이드 데스크인데요. 트레이드 데스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커다란 발표 하나를 했습니다. 솔리마드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론칭을 했는데요. 이 솔리마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트레이드 데스크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영상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배우신 그 성장주 선택 방법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좋은 종목 많이 발굴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Jeff, this is a huge day for the trading desk. Solimar. Why is it important? Solimar is really important because there's this really important moment that is happening right now for marketers around the world, which is they're expected to do more with less. And because of the global pandemic, connected TV has just been on the rise. And so they need a new product to meet all of these new and changing issues that are facing them, and that's what this product is. All right, well, look, I think that we all know that Google is the king of advertising, both getting ads but also rating ads. How can you, a little company, Jeff, take Google on? Because that's what you're really doing. Yeah, so we are taking on Google. I wouldn't call them the king. I think that's still, I think the throne is still up for grabs. Okay. But the reason why they've done so well is because they've monetized Google.com and YouTube.com really well. We think that advertising is less about navigation like Google.com and more about winning hearts and minds across a very competitive media landscape, which has hundreds, thousands of different properties, websites, apps in it. And so we just want to make certain that we're objectively deciding which ads an advertiser should use. And our objectivity is something that Google doesn't have because they're trying to monetize their sites. There's a moment at the end of the day when the sun and the sea meet. The blue sky gives way to a swirling panorama of pinks, violets, and tangerines. An endless canvas of color, captured in one brief but remarkable moment in time. Right now, as an industry, we're experiencing a similar moment at a time when more brands are embracing the open internet to realize the full potential of their valuable first-party data. When a changing TV landscape gives viewers more options and advertisers more opportunities to reach them. When new technologies allow us to strike the right balance between consumer privacy and relevant advertising.
and when the role of marketing in driving business growth has never been more apparent. Finally, we can envision the future of modern marketing. But capturing this moment, this opportunity, requires a new approach. Introducing Solimar, a new digital advertising experience from The Trade Desk. Backed by over a decade of innovation and a singular vision, Solimar illuminates the full potential of your digital advertising campaigns, putting your business objectives at the forefront, unleashing the power of your first-party data securely on your terms, and providing the world's most advanced measurement marketplace so you can understand the full impact of your campaigns with precision in a way that's simply not possible in a walled garden. Because this moment is what you make of it. Solimar. Meet the moment.